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이 34강이고요. 지난 시간 원예 시술에 이어서 버섯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은 원예 시술하고 거의 같다고 했죠. 시술 작물 버섯에 대한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원예 시술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라면 버섯은 그저 먹더라.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상품 내용과 계약 인수를 이어졌고요. 보험의 목적이 원예시설하고 같이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시설작물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원예시설 잘 떠올려보세요. 거기는 시설작물 재배용 단독하우스,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라는 게 가입 면적의 80% 이상 시설작물 재배해야 되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시설작물 재배용 단독하우스, 시설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그죠? 시설작물 재배용 유리온실, 내재형 하우스, 그 다음에 비규격 하우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처럼 보험의 목적이 버섯은 앞에 버섯 재배용이 붙는 것만 다릅니다. 버섯 재배용 단독하우스, 버섯 재배용 연동하우스, 그 다음에 버섯 재배용, 여기 버섯 재배에는 유리온실이라는 게 없어요. 버섯 재배는 유리온실에서 재배하지 않습니다. 대신 버섯 재배용 버섯 재배사가 경량 철골조 및 버섯 재배사, 철골로 이루어져, 아주 가벼운 철골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같습니다. 원예시설하고 죽재, 목재 안 되고요. 그리고 원예시설하고 조금 다른 거는 원예시설은 구조체, 피복제로 한정 이렇게 돼 있었어요. 보험 목적물이. 근데 여기는 구조체, 피복제 및 벽으로 한정. 벽으로 하나 뭐가 붙어있네요. 그죠? 벽으로 한정. 요게 조금 다르네요. 선별장, 창고 이런 직기비품들 안 된다고 했어요. 선별장, 창고는 안 되더라. 원예시설도 같았습니다. 자, 부대 시설도 이게 시설 작물에서 버섯 재배 요것만 바꾸면 뿐이지 내용 같습니다. 버섯 재배를 위해서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농업용 시설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재설치가 가능한 것이더라. 그리고 연동하우스의 수평 커튼 보온 시설로도 가입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수확기에 사용하는 위에와 똑같은 이야기죠. 선별장이나 창고안에 있는 게 뭐겠어요? 선별기겠죠. 그리고 이제 작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뭐 시원한 음료를 먹기 위해서 쓰는 거라든지 어떤 용도로든지 냉장고, 선별기는 직기 비품이기 때문에 농업용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더라. 부대시설. 시설 작물은 원예시설은 과체류, 화해류, 엽경체류, 건체류 이렇게 나눠졌어요. 근데 시설 작물에 가입할 수 있는 시설 작물 버섯에 가입할 수 있는 버섯은 4가지입니다. 우리 버섯 종류 엄청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가 흔히 먹는 팽이버섯 안 됩니다. 자, 여기에 가입할 수 있는 버섯은 뭐냐면 표고버섯, 많이 먹는 버섯이죠. 고급버섯, 느타리버섯, 그다음에 흔히 또 먹는 새송이 버섯, 좀 귀한 또 양송이 버섯 이렇게 4가지예요. 근데 버섯은 키우는 재배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재배 방법이. 그러니까 뭐 이제 재배 방법에 따라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표고버섯은 흔히 알죠. 우리 산에다 참나무 원목에다 키우잖아요. 그래서 원목 재배 또는 톱밥 배지로 키운다고 합니다. 톱밥 배지 재배 표고버섯은 되고 옆방에 보면 원목 재배 표고버섯은 2016년 이후 정균 접종한 표고버섯의 하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표고버섯 원목은 5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작년 우리 옆방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20년에서 5년이면 2016년 이후여야 되잖아요. 만일에 이제 올해는 2017년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만약 5년으로 기준을 한다면 그건 바뀌는 거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느타리 버섯은 병재배도 되는데 균상 재배도 되더라. 균상 재배라는 건 어떤 거냐면 원목은 그냥 우리 나무 구멍 뻥뻥 뚫어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 톱밥 배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이 청이 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버섯 재배사가 있다고 하면 안에 톱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톱밥을 깔아놓은 거 균상 재배라는 건 균상을 가지고 재배한다는 겁니다. 병은 그냥 우리 요 버섯 보면 제일 처음에 앞에 요 병재배 있죠. 요거 새송이 버섯이거든요. 요거 새송이 버섯 병재배입니다. 귀엽죠? 엄청 많이 재배합니다. 실은 버섯 재배사 가보면 저는 버섯 재배사 예전에 근처에 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자주 갔었는데요. 가보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버섯은 빨리 큰단 말이에요. 보통 30일
28일 이 중간에 벌써 바로 성장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가 엄청 빠르고요.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자, 느타리 버섯은 균상재배, 병재배가 되는 느타리 버섯이더라. 새송이 버섯은 병재배만 되네요. 방금 이 새송이 버섯이죠. 새송이 버섯 이거 병재배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송이 버섯은 균상재배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버섯이 되느냐 네 가지. 근데 이 버섯은 어떤 재배 방식으로 된 것만 되느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가로넣기나 오점짜리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이렇게 나온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원예시설 배울 때 정식, 이양,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제 벼는 이양이었고 원예시설은 모종을 키워가지고 하우스 안에 심는 것을 정식이라 한 데 있죠. 정식한 건 되는데 육묘 중인 거, 묘를 키우고 있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거기에는 대신 버섯은 종균 접종을 하잖아요. 종균을 딱 접종해야만 그래서 이제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쭉 올라올 거 아니에요. 버섯이 뿌리란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뿌리는 아니지만 그죠? 자, 종균 접종 이후 버섯만 되고 종균 접종해갖고 배양 중인 거, 배양 중인 버섯은 안 된다. 육묘 중인 거 안 된 거하고 똑같아요. 배양 중인 버섯은 안 된다. 보상하는 순대도 똑같습니다.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에 보장을 하고요. 시설작물 버섯도 같습니다. 자연재해 조수에 시에 이제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데 어떨 때 하느냐? 구조체, 피복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을 때,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 돼가지고 작물 재배를 포기했을 때,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발령하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이 피해가 있었을 때,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문제 나오면 좋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재 위험 특약입니다. 화재를 의한 피해고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이 정의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게재된 농업용 시설물하고 요거죠. 부대시설에 발생한 하고에 시설 작물에는 화재가 발생이 좀 많잖아요. 부대시설들하고 농업용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서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입니다. 내 하우스에서 불났는데 옆에 하우스로 번져갔을 때 그 하우스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침전법도 수리, 우리가 비가림 시설 배울 때 배웠던 거 조금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농업용 시설물이 피복제가 피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물에 발생한 손해는 안 되고 대신 휴경기 때 피복제 제거한 거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그 농업용 시설물 이제 피해 입었을 때 수리를 지연해서 가중된 피해는 우리가 보통 안 하잖아요. 근데 수리를 하다가 보수 중에 또 발생한 피해가 있어. 수리 중에 또 더 보수하는 중에 발생한 피해도 보상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수리 복구를 지연해도 안 되고 수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수리 잘못해가지고 또 발생한 피해는 또 안 준다는 겁니다. 야박하네요. 자, 화재 위험 특약하고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워낙 많아서 저는 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더라 하고 업방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재 위험 부부장 특약은 물에 의한 손해들이죠.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 수재에 의해서 이제 손해가 났을 때 요것만큼은 따로 보상받지 않을래 하고 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재위험 부부장 특약을 가입하면은 보험료를 90% 할인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천부지 상습 침수 구역일 때 보통은 보험 가입 안 돼요. 근데 만약 수재위험 부부장 특약을 가입했어요. 그럼 보험 가입 됩니다. 되고 보험 가입은 되지만 수재 위험에 대해서는 부보장이니까 혜택 못 받는 거잖아요. 수재는 안 되지만 풍수는 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풍재. 보험기간입니다. 1년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동식 하우스 같은 경우는 1년 아니더라도 단기 계약할 수 있다. 근데 단 존치기간이 4개월 이상이어야 된다. 근데 4개월 이상이라 하더라도 나는 6개월짜리인데 5개월만 할래? 잘라서 임의로 가입할 수는 없더라. 그리고 보험계약 갱신일은 마지막 보험계약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작해서 종료일부터 24시 끝난 그 시점부터 다시 보험기간 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동식 하우스만 가입했을 때는 갱신계약은 안 됩니다. 1년하고 끝나는 거니까요. 이동식 하우스는 그죠? 다른 데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하우스잖아요. 자,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시설작물 버섯으로 나눕니다. 운해시설하고 똑같아요. 자, 농업용 시설물은 전산으로 산정된 제조달 기준금액의 90에서 130%. 제조달 기준금액이라는 것은 내 단위면적당 시설비의 재배면적을 곱한 게 되는 거죠. 자, 적선 기준으로 불가능한 거. 우리 그 원해시설에서는 유리온실이 있었어요.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 유리온실,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 이랬어요. 버섯 재배사는 유리온실이라는 게 없다고 했어요. 버섯 재배사 중에서 어떤 거? 콘크리트조로 된 거. 그다음에 경량철골조로 된 거 안 됩니다.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전산으로 적산이 불가합니다. 불가해서 계약자가 얼마야 하고 고지해주면 그 고지를 기초로 해서 보험가입 금액을 결정하는데 그 중에서도 버섯 재배사, 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유리온실에서는 그냥 경량철골조만 있었어요. 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버섯 재배사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입 선택할 수 있더라. 그리고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가입 결정하고 보험가입 추정해서 보험가입 금액 결정하는 것은 부대시설 똑같습니다. 자, 시설 작물도 같아요. 내가 앞으로 재배할 작물 중에서 생산비 가장 높은 거 그거에 50에서 100% 해줄게. 10% 단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도 같습니다. 원해시설하고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로 나눠지는데 농업용 시설물은 지역별 보험료율도 곱하고 종별 보험료율도 곱하는데 부대시설은 지역별 보험료율만 곱합니다. 각각 구한 것을 더하고요. 거기에 보장 수준별 위험물을 곱해주고 단기로 가입했을 때 단기요율 적용주수를 곱해줍니다. 만일에 수재형 부부장에 특약 가입했다. 똑같이 0.9 곱해줍니다. 가입 안 했다면 안 곱해주죠. 가입했다라는 조건이 있다 하면 0.9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화재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화재위험은 다 특약으로 보장한다고 했죠.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것은 자연재해 조수입니다. 그것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도 마찬가지고 시설장무도 마찬가지예요. 화재는 다 특약입니다. 화재 특약이기 때문에 특약 보험료율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장 수준별 위험률을 정할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어디까지 보장을 받을 건지 거기에다 단기로 가입할 땐 단기요율 적용 주수를 곱한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단기요율 적용 주수는 내 개월수에 있는 단기요율분에 4월달, 5월달, 10월달만 빼고 나머지는 다 10%씩 가산한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화재일 때는 가산하는 이런 게 없더라. 내 개월수에 맞는 단기요율 적용주수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 특이했었어요. 그죠? 자, 종별 보험료율입니다. 종별 보험료율은 요율 상대도가 종에 따라 다 다릅니다. 1종에서부터 5종까지 있고 4종이 요율 상대도가 1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가림 시설하고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해가림 시설하고 원해 시설하고 버섯을 자꾸 연관시키는 거예요. 왜? 다르기 때문에요. 똑같이 보험료율 차등이 있는데 그 요율 상대도가 종에 따라서 다른데 원해시설하고 버섯은 4종이 1인데요. 해가림 시설은 3종이 1이기 때문에 계속 구분해서 외우시라고 각각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이제 익혀지니까요. 그러면 해가림 시설은 3종이 1이더라. 원해시설하고 버섯은 4종이 1이더라. 그죠? 4종은 설계 기준 100% 미만이더라. 허용 적설심이 7.9cm 이상이고 허용 풍속은 10.5m/s 이상이더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네요. 인삼에서 그걸 가져와서 원해 시설에도 그랬었겠네요. 인삼 재배 시설 아니고 버섯 재배 시설입니다. 이것도 버섯 재배 시설이 되겠네요. 요 부분을 제가 인삼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요를 상대만 바꿨거든요. 인삼을 돼 있는 인삼 아닙니다. 버섯 재배 시설이고 원해 시설이었으면 이게 원해 시설이 되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거 죄송하네요. 원해 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되겠네요. 그죠? 자, 요거 아니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보험료는 시설 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중에 농업용 시설물이 종별 요율이 있었고요. 부대시설은 안 한다고 했었고 시설 작물은 다시 지역별 보험료율도 곱하지만 종별 보험료율도 곱합니다. 그리고 그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은 보장 수준별 위험 위험률 자꾸 헷갈리네요. 이 말이
아니 보장 수준별 위험 개수 이런 건 줄 알고 또 순간 보장 수준별 위험률을 곱했는데 시설 작물은 부보 비율에 따른 할증 개수를 곱하더라.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우리 시설 작물은 내 가장 높은 내 작물의 생산가액에 그 생산비에 50에서 100%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보 비율도 50%에서 100%인 거예요. 50은 내가 적게 가입했으니까 보험료 많이 내라 할증 개수 1.69, 100%는 1이니까 그대로 1인 거예요. 그럼 앞에 그것도 한번 볼게요. 앞에 보장 보장 수준도 50에서 100%까지 가입하는데 50에서 100은 1이니까 1 그대로인데 50은 적게 내가 보장 수준을 위험률을 받으면서 나중에 보험료는 제대로 다 받으니까 이거는 아니네요. 보장 수준이 50%일 때는 보장 수준률의 상대도도 더 낮아지네요. 낮아지고 보장 수준율이 100%일 때 1이고 그러네요. 이거는 더 낮아지네요. 나는 위험률이 50%만 받겠다 하면 50%만큼 받으니까 보험료 더 내려가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요율 적용지수 곱하는 거는 같습니다. 자,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적용 보험료는 산출 기초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했고요. 화재 위험 특약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요율을 곱해주고 단기 대물 인상 개수 곱하고 단기 요율 적용 지수 곱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이거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적용 보험료는 우리 오타인데 자꾸 안 고쳤네요. 화재입니다. 화재 보험을 들었을 때 이것도 같이 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한도도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자, 한도가 정해지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금도 지급이 되는 거고 그 한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최저가 1,000만 원에서 배상 한도액이 최저가 1,000만 원에서 최고가 3억까지. 근데 최고 3억까지 보상 받으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동차 보험 들 때 생각하시면 돼요. 내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고가 났을 때 높은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잖아요.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높게 해놓으면 높이 책정금 그 한도까지는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신 보험료 올라가잖아요.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보험에서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억까지 내가 화재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대신 보험료를 좀 더 내 이 말인 거예요. 자, 보험금 산출은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은 같습니다. 원예시설하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과 보험 가입 금액에서 적은 금액 이래야 돼서 자꾸 헷갈립니다. 적은 금액의 보상 비율을 곱한 겁니다. 복구하지 않았을 때, 복구했을 때 다르고요. 복구하지 않으면 경영 감가율 적용해서 시가로 보상합니다. 화재 위험 보장은 화재 손해는 자기 부담금 없다고 했어요. 시설 작물은 보상하는 재해로 어떨 때마다 사고 때마다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1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이 소손해 면책금이 된다고 했죠.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업방에는 1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10만 원 이하가 맞습니다. 올해는 개정되는 거 한번 볼게요. 실은 10만 원까지 보장 안 되기 때문에 소손해 면책금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이하가 맞습니다. 이제 버섯별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보험금도 우리가 그 시설 작물에서 우리 원예 시설에서도 나눠졌잖아요. 딸기파, 그다음에 장미, 또 어떻게 나눠졌죠? 부추, 시금치류가 나눠졌어요. 그죠? 그것처럼 이것도 버섯도 버섯 종류별로 전부 다 보험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볼게요. 원목 재배했을 때는 보통 우리가 가입 면적에 가장 기본은 이 가입 면적의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예요. 그죠? 근데 원목일 때는 면적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원목이 몇 개야? 원목수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념이 바뀐 거예요. 그럼 가입 원목이 몇 개야? 그리고 단위 면적당이 아니죠.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원목당 보장 생산비가 얼마야? 이렇게 말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피해율을 곱합니다. 다른 거 한번 보세요. 다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 경과비율 곱하기 피해율인데 유일하게 원목 재배만 경과비율이 없습니다. 그러죠? 피해율만 있죠. 유일하게 표고버섯만 경과비율을 곱하지 않더라. 그 중에 원목 재배가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톱밥 배지 재배인데요. 톱밥 배지는 가입 배지라고 하죠. 배지 또는 배지 봉수라고 하는데요. 자, 가입 배지가 몇 개야? 그리고 그 배지 봉당 보장 생산비가 얼마야? 거기에 경과비율에 피해율을 곱합니다. 자,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가입 면적으로 갑니다. 가입 면적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의 경과비율, 피해율 다 경과비율 피해율 똑같습니다.
자, 생산비 보장 느타리 버섯은 병재배 한번 볼게요. 균상재배일 때는 면적으로 갔는데 병재배일 때는 병수로 가는 거예요. 가입병에 병당 보장 생산비. 그다음에 새송이 버섯도 병재배이기 때문에 가입병수에 병당 보장 생산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균상재배는 면적으로 가죠. 가입 면적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근데 일가목에서는 이게 전부 다 같은 것처럼 보여요. 경과 비율을 곱하기 피율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근데 일과목에서는 만일에 문제를 낸다면 경과 비율을 조건으로 줍니다. 피율도 조건이 몇 프로야 줍니다. 그래서 문제 풀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일과목에서 근데 외워야 될 것은 산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 산식. 산식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이 과목에 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가 원예 시술에서도 경과 비율이 달랐었잖아요. 경과 비율을 구하는 게 다 달랐다고 했죠. 버섯도 마찬가지입니다. 톱밥 빼지 경과 비율이 다르고요. 자, 느타리 버섯 경과 비율, 그다음에 새송이 버섯 경과 비율 다 다릅니다. 특히 이제 병재배일 경우에는 제가 먼저 알려드려 볼게요. 느타리 버섯 같은 경우는 90.3%가 자기 경과 비율입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새송이 버섯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92%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엇방 약간의 개정된 거 보니까 92.5%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바뀐 걸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과 비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경과 비율을 넣어야 됩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조건에서 내가 직접 그냥 지입해서 넣어야 돼요. 근데 병재배일 때는 그런데요. 톱밥 배지나 균상 재배일 때는 우리가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표준 생장일수분의 생장일수 배웠었잖아요. 우리 고추, 브로콜리 할 때 배웠죠. 그것처럼 경과 비율을 이렇게 구해요.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넣어서. 근데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또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경과 비율도 느타리 버섯이 다르고요. 표고버섯이 다르고 또 양송이 버섯이 다 다릅니다. 근데 작년에 실컷 다 외워놨거든요. 경과 비율을 다 외우고 표준 일수도 전부 다 외웠는데 전부 다 바뀌었더라고요. 약간을 보니까. 그래서 저도 실은 새로 외워야 됩니다. 새로 외워야 되는 경과 비율은 이 과목 가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는 다 올려놨어요. 근데 저도 아직 막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약간을 보고 올려드리긴 했는데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막 문제 조건을 준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조건을 주지 않아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게 이 과목이기 때문에 경과 비율은 경과 비율로 나오는 것은 모든 품목에 대한 경과 비율은 다 외우셔야 돼요. 가혹하죠. 자기 부담금입니다.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에 적용할 때 자기 부담금. 자, 손해액의 10%고요. 3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죠. 최저가 30만 원, 최대가 100만 원. 피복제 단독 사고다 그럴 때는 최저가 10만 원, 최대가 30만 원. 화재일 때는 자기 부담금 없더라. 단지 단위로 사고하고 적용하고 1사고당 적용하더라. 두 번 하면 두 번째 또 적용하고 세 번 하면 또 세 번째 적용하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자, 자기 부담금 미만의 손해는 보건금 지급되지 않음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소손해 면책금 책에는 10만원 미만이라 돼 있는데 10만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10만원까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책이 엇박이 잘못된 거예요. 엇박이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말씀드려야죠. 그죠? 자, 10만원 초과해야만 보험금 지급됩니다.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볼게요. 소손해 면책금이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 이하가 되는 겁니다. 단기 요율은 내가 단기로 들었을 때 또는 보험을 이미 해지할 때 또는 변경할 때 이미 해지나 변경을 하게 되면 환급금 받게 되잖아요. 보험료 환급금. 보통 우리 보험료 환급금 어떻게 계산했어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곱하기 월 담보별 미경과 비율 뭐 이런 걸로 곱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진짜 단기 기간이 짧을 때는 단기 요율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단기율을 안 배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단기율을 같이 배우니까 이제 단기율 언급하는 거예요. 자, 단기요율은 내 해당 월에 단기 단기 요율 지수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월 중에 4월, 5월 따뜻한 봄날, 날 엄청 좋은 10월 이때는 사고가 잘 안 나는 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대요. 선생님 말로는 예전에 저 배울 때 워낙 놀러가기 좋은 철 일치는 사고가 잘 안 난다고 봄철, 가을철에는 사고가 잘 안 나는 철이기 때문에 10% 가서는 안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외웠었는데 그래서 4월, 5월 꽃피는 봄철하고 단풍지는 10월, 가을에는 10% 가산 안 하더라. 나머지는 다 10% 가산을 하는데 10% 가산해가지고 100%가 넘는다고 하면 100%까지만 해서 적용을 하더라. 이를 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재 보험에는 적용 안 한 데 있어요. 가산은. 자, 계약 인수입니다.
보험가입 지역 전국이고요. 도서 지역에 대한 내용 같고요. 보험가입 자격은 원예 시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고 시설 작물도 시설 작물은 그 보통 다른 작물하고 같았었죠. 뭐 농업 경영체에 동능 환자로 실제 경작하는 이제 뭐 경작자라 얘기했는데 이건 버섯이기 때문에 버섯 내용만 들어간 것뿐이에요. 임차농 뭐 여기는 이제 자경은 직접 재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그죠? 자경 임차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가입 가능한 농업용 시설물에서 뭘 재배해요? 버섯을 재배하는데 어떤 버섯? 표고버섯, 그다음에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내가 보상해주는 버섯 이 4개, 그죠? 4개를 어떤 재배 방식으로? 표고는 원목 재배, 톱밥 배지 재배, 느타리는 균상 재배, 병 재배, 새송이는 병 재배, 양송이는 균상 재배. 이렇게만 계속 재배되는 거라 했잖아요. 이 재배 방식으로 재배한 표고, 느타리, 새송이, 양송이 버섯이야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내 버섯 종류를 그대로 나열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만 가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외에 나머지는 같습니다. 원예 시설에서도 이거 배웠었죠. 보통은 우리가 임차농이 가입되고 소유주는 안 된다 배웠는데 원예 시설 소유 관리하는 개인 다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원예 시설이나 버섯 재배사의 농업용 시설물 부대 시설은 워낙 가격 단위가 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유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왜? 임차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아주 이제 빈농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보험 가입 안 할 거라 그래요. 근데 만일에 어떤 그 재해가 와가지고 내 그 농업용 시설이 다 파손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어디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원상복귀 하겠어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별도로 보험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소유주도 들 수 있고 임차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들 수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도 들 수 있고 개인 또는 법인 다 해당됩니다. 보험 가입 기준 같습니다. 원예 시설하고 시설 1단지로 가입할 수 있고 연동, 단동 뭐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 이때는 또 유리온실 그대로 적어놨더라고요. 그 버섯에 보면 버섯 재배선 유리온실은 없죠. 자, 혼재되어 있을 경우는 개별 단지로 각각 가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시설 단지 내에 예를 들어서 한 단지 내에 이게 단동하우스가 3개가 있어요. 난 2개만 가입하고 1개 가입 안 할래. 이거는 안 됩니다. 전부 다 가입해야 됩니다. 자, 원예시설 재배사는 최소 가입 면적 같습니다. 300제곱미터 이상이었고요. 자, 원예시설에서는 유리 온실이 제한이 없었어요. 자, 버섯은 버섯 재배사가 제한이 없네요. 자, 그리고 원예시설은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 작물 가입 가능. 요까지는 같았어요. 원예시설은 근데 유리온실은 달랐어요. 그죠? 유리온실 만 따로 가입할 수 있고 유리온실 안에 든 시설 작물만 따로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냥 워낙 금액 단가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버섯은 농업용 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하고 시설 작물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예시설은 각각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유리온실만 그래요. 근데 버섯 재배사는 아니더라. 농업용 시설에 가입해야 부대 시설하고 안에 들어있는 시설 작물 가입할 수 있더라. 그것만 별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수제한 목적물도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파란색으로 표기된 거 작업동, 창고동 안 된다는 거는 보험 목적 하면서 우리가 배웠어요. 목재, 죽재 안 되고 원예 시설에서는 버섯 재배사 비가림 시설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버섯 재배사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만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건축공사 중인 거 안 되고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은 안 됩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인데 인수제한 목적물은 버섯마다 전부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요. 표고, 그다음에 뭐 표고도 나눠지겠죠. 원목 표고, 톡밥 배지 표고. 자, 느타리, 균상재배 느타리, 병재배 느타리. 그다음에 새송이, 병재배 새송이. 그다음에 양송이, 균상재배 양송이. 각각 전부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이에요. 많지도 않고 공통사항은 이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 활동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는 공공공 버섯이란 말은 표고일 때는 표고 버섯이고 느타리일 때는 느타리 버섯이고 양성일 때 양성이 버섯이고 이 말입니다.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버섯 안 되고요. 자, 특이사항 있죠. 표고 원목 5년차 이상이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종균 접종 우리 표고 버섯 봄에 목적 배울 때 2016년 이후 종균 접종한 거를 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업방 나올 때가 2020년도이기 때문에 그래야 5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올해 21년이 된다고 하면 이게 2017년도 이상 이렇게 바뀌겠죠. 5년차 이상이어야 되니까.
자, 느타리 버섯 볼게요. 느타리 버섯은 균상재배, 병재배. 이제 여기는 이제 자기 재배 방식 외에 다른 거 안 된다고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느타리 버섯은 재배되는 게 균상재배, 병재배밖에 안 되니까 이거 외에는 안 된다. 새송이는 병재배만 되잖아요. 그 병재배 이해는 안 된다. 양송이는 균상재배만 되니까 균상재배 이해는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조금 특이한 거는 표고버섯의 원목 재배만 원목이 5년차 이상이어야 된다. 이게 조금 특이해요. 그죠? 보험가입 금액도 같습니다. 자, 원예시설 할 때 배웠어요. 보험가입 금액이 1,000,000원이야. 근데 내가 1차 사고가 나서 500만원이 났어요. 500만원 받았어요. 그래도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는 잔존 보험가입금이 500만원만 남게 되는데 원예시설 같은 경우는 1,000,000원 다시 그대로 복원되더라. 2차 사고가 또 나서 또 500만원이 났어요. 또 1,000,000원 그대로 복원됩니다. 근데 3차 사고가 났어요. 1,100만원이 손해액이 났어요. 그때는 안 된다. 보험 가입 금액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1,000만원만큼 내 가입 금액만큼은 돈을 주고 이 계약은 소멸되고 복원이 불가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대신 복구가 완료되고 나면 꼭 농협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가입 금액이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원예시설이나 버섯이나 문제 풀이시 유의할 점은 같습니다.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 금액과 보험 가입 금액 중에 좀 적은 금액의 보상 비율을 곱한 거고요. 내 있는 자리에서 수리 복구하지 않으면 경영 감가율을 곱해서 시가로 적용하더라. 화재 손해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없더라. 하고 버섯 작물의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이 잘못됐네요. 이 앞에 그 부분이 빠졌네요. 보험료는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료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죠? 시설 작물 버섯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을 곱하고 부보 비율에 따른 할증 개수를 곱하고 단기 요율 적용 지수를 곱하더라. 부보 비율이란 것은 일부 보험 일부만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 가입 그 금액 내에서 손해가 났으면 그거 다 보상해 줄게. 대신에 보험료는 좀 더 내 이 말이었고요. 수재위험 부부장 특약 가입하면 보험료의 90%만 적용하더라. 시설 작물 버섯 보험 가입 금액은 생산비 가장 높은 가액에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 가입하더라. 농림은 시설물이나 부대 시설은 산정된 제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더라. 최저가 90, 최고가 130. 적산 산정 불가능한 거 있더라. 버섯 재배사는 콘크리트조, 경량 철골조,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 그것은 계약적 고지사항을 따르는데 버섯 재배사 콘크리트조하고 경량 철골조는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까지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더라. 자, 어렵지 않죠? 원예시설 할 때 처음 낯설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버섯은 실은 원예시설을 한번 복습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원예시설을 공부 잘 해놨다고 한다면 버섯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예요. 자, 예상 문제. 요거는 이제 단답형 서술형 문제네요. 자, 버섯에서 나온다면 아주 쉽게 나온다면 인수 가능한 버섯이 뭐야? 뭔데? 그리고 재배 방식 어떻게 하는데 이거예요. 그죠? 가장 기본이죠. 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로 가입할 수 있고 표고는 원목, 톱밥, 느타리는 병재배, 균상재배, 양송이는 균상만, 새송이는 병재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종합위험 보장 버섯에 대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시설작물 보상하는 손해. 이거 똑같았죠. 원예시설에서 제가 이거 한번 같이 냈잖아요. 외우시라고 똑같이 하면 된 거예요. 구조체, 피복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어서 작물 재배를 포기했을 때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재해일 때 이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예시설에서 문제 낼 때는 화재 대물 배상 책임 보장 특약 그거를 이렇게 전기를 쓰고 이제 개념을 이제 묻는 문제를 물었어요. 자, 특약 적용 보험료를 지금은 산출하시오라고 문제 냈죠. 자, 산출시가 어떻게 됐나요? 산출 금액은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1202500 1200 25,000원 1202500 곱하기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요율에 대물 이상 개수를 곱하고 단기 요율 적용 지수를 곱하더라. 이래 산술식을 직접 적으라고 할 수도 있고 각각 요율을 주고요. 대물 이상 개수 주고 단기요율 적용 지수 주고 단기요율 적용 지수는 이제 표로 주겠죠. 그래갖고 개월수를 알려주겠죠. 그죠? 그래서 보험료를 직접 산출하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버섯에서도 보험가입 금액하고 보험료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같죠? 보험가입 금액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따로
구해가지고 각각 구해서 더하고 보장별 위험률 곱하기 단기 요율指수. 만약에 수재 위험 부부장 있다면 수재 위험 부부장 곱하기 0.9 해야 되죠. 시설 작물일 같은 경우는 시설 작물은 또 달랐어요. 그죠? 내 생산비 중 가장 큰 이제 생산비 그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 사이에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정식 단독하우스 보험가액 금액 산출하시오 되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면적이 500. 내 제조달 가액이 10만원이에요. 그러면 내 금액은 500에 10만원 곱하면 되죠. 500에 10만원 곱했는데, 내가 가입을 어떻게 했어요? 130% 최대로 가입했네요. 그러면 130% 곱해야 되죠. 1.3. 그죠? 곱하면 6,500만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부대시설 포함해서 보험료 산출하라고 2번이 돼 있는데 부대시설은 계약적 고지사항을 따르기 때문에 부대시설 얼마라고 줬어요? 1,000만원 줬어요. 자, 그러면 농협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2개 더한 거에서 우리 보험료 구하잖아요. 그럼 농협용 시설물 6,500만원. 부대시설 얼마요? 1,000만원. 자, 근데 각각 곱하는 종별 지역별 요율이 달랐어요. 그죠? 기억하세요. 자, 농업용 시설물은 지역별 보험료율 볼게요. 지역별 보험료율 10%니까 0.1 맞네요. 0.1에 볼게요. 지금은 단기 요율 지수는 없네요. 그죠? 단기 얼마로 가입했다 이런 말 없어요. 없기 때문에 대신 종별 보험료율 상대도를 줬습니다. 3종이라고 줬네요. 4종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3종은 0.9. 또 친절하게 3종 0.9라고 지금 조건에 줬습니다. 이러면 정말 좋죠. 그래서 3종 0.5를 곱했어요. 부대시설은 종별요율 없다고 했어요. 지역별 보험료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보험료율 10% 곱해줬어요. 자, 이걸 더한 값에 보장 수준 위험률을 곱한다고 했죠. 그럼 보장 수준 위험률이 몇 프로인가요? 90%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90% 곱해줍니다. 0.9. 자, 그렇게 하니까 615만 원이 나왔어요. 그죠? 615만 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실은 이어서 더 문제를 낸다면 또 실은 사고가 나서 조사를 하러 갔어요. 조사 내용을 쫙쫙 줄 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는 제일 끝에는 이제 보험금을 산출하시오까지라고 낼 수 있겠죠. 왜 순서가 보험 가입 금액 구하고 보험료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보험금을 구하는까지는 안 낸 거예요. 자, 버섯의 보험 가입 금액 시설 작물 즉 버섯의 보험 가입 금액은 재배 예정인 그 작물 중에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거에 50에서 100%라고 했잖아요. 자, 생산비 가장 높은 건 뭡니까 지금? 하나는 15,000원이고 하나는 19,600원. 양순이가 더 많네요. 생산비가. 그럼 요걸로 가입하는 겁니다. 자, 500. 자, 500m 제곱에 19,600원. 인데 얼마나 가입했는지 한번 볼게요. 부부 비율을 몇 프로에서 가입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부부 비율 90%라는 말은 그 90% 해서 내가 보장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90%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 90%만큼 내가 보장받겠다는 겁니다. 90% 하니까 882만 원이 되겠네요. 자, 연간 재배 버섯 중 생산비가 가장 높은 버섯 가격의 50에서 100%. 자, 생산비가 높은 것은 양송이 버섯. 별로 어렵지 않죠. 결국 나중에 이제 보험료를 만일에 이 버섯의 보험료도 구해라.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섯의 보험료도 구해라 했으면 이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종별 요율 있죠. 지역별 종별요율이 0.1이 되겠네요. 또 종별 요율 상대도 3종이니까 0.9가 되겠죠. 뭐 수재 부부장 이런 거 없잖아요. 단기 없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값이 나오겠죠. 그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지역별 보험료율과 종별 보험료율을 곱하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뭐 단기 요율 적용 지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수재 위험 부부장에 들었을 때는 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문제를 보면 앞에 막 그 개념을 설명했던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려웠습니까?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버섯 재배 마치겠고요. 저희가 이제 웬만한 건 모든 품목들 다 했어요. 저희가 통칙 배웠고, 저 같은 종합이온 배웠고, 그죠? 종합이온 가수도 했고, 종합이온 밭작물, 종합이온 생산비 보장 밭작물, 그 다음에 특정이온 인삼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금 원예 시술 했고 버섯 했고 다 했습니다. 지금 다 했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가축만 남았어요. 가축만 남았습니다. 가축만 남았기 때문에 가축은 몇 강의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몇 강이죠? 34강인가요? 가축은 한 6강 정도면 끝날 것 같기 때문에 1과목은 총 한 40강 정도면 마무리가 지어지겠네요. 다음 이번 주중으로 그저 해서 강의는 끝날 것 같습니다. 만약 주중에 강의가 일요일까지 해서 강의가 끝난다면 일주일 마지막 일요일 마지막 일주일 한 주는 쉬었다가요. 저도 좀 쉬고 재 공부를 좀 더 하고요. 쉬었다가 2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 과목 강의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쉰다고 하면 서운해하실 분도 계시고 그동안 진도 따라오기 너무 벅찼어. 일주일 쉬니까 너무 좋아. 진도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일주일 시간을 벌었습니다. 버는 시간 동안 진도 따라오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다시 복습 좀 하시고요. 2월 1일부터 해가지고는 이 과목 강의 이어가가지고 가능하면 4월 안에 이제 개정업방이 나오기 전까지 해서 이 과목까지 강의 마치도록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